4,900만 원 지원받는 2022년 스마트 공방. 오늘은 업종별 합격 사례 1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지난 영상에 2월 21일까지 마감된다는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에 대한 영상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2021년도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도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공고난 내용인데요. 스마트 공방 신청서는 아래 설명문을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공방 사업의 개요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소공인이 수작업 위주의 제조 공정을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거가 이 사업의 포커스고요. 1000개사 내외를 뽑겠다는 건데 국비는 4,900만 원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4,900만 원이고 자부담은 2,100만 원인데 현금은 대응 투자한다는 거고 약 1,0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연구 장비 재료비가 국비는 4천만 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개발 위탁비는 4천만 원, 각각의 사업비는 4천만 원, 합산 8천만 원이 아니라 총 사업비는 국가가 4,9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상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제조업이에요. 핵심은 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돼야 되고 개인법인 모두가 됩니다. 10명 미만인데 상세하게 본다면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서자는 빠지고요. 대표자나 등기임원 모두도 빠집니다. 핵심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연구소나 전담부서에 등록된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도 빼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스마트 공방 사업은 매우 파격적으로 중소벤처부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공방에 대한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스마트 공방은 작년에는 4가지, 기본적으로 4가지와 컨소시엄 형태까지 포함해서 5가지로 구분되는데 핵심은 작년도는 공정 개선과 생산 관리형이 좀 나눠졌는데 올해는 그 2가지가 합산돼서 크게 공정 개선형 그리고 서비스 복합형이 있겠고요. 특정한 제품에 대한 기술 혁신형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지는데 가장 많은 것은 역시 공정 개선과 두 번째로 서비스 복합형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개선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공정 개선과 기초 데이터 활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여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스마트 공방을 구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복합형은 B2C와 B2C 중심으로 스마트 공방이 되는데 아무래도 고객의 주문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생산 과정까지 자동적으로 연계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B2C 중심으로 스마트 공방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의 제조기업은 아무래도 공정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그건 스마트 팩토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10명 미만의 소공인은 공정 개선도 있지만 서비스 복합형이 우리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작년도 사업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올해도 여기에 많은 소공인들이 서비스 복합형에 지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품 기술 혁신형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본다면 공정 개선형을 한번 보죠. 공정 개선형에는 특정한 제조를 하는 소공인이 로봇의 구동 프로그램과 PLC 등을 공정에 도입해서 자동 적재하고 생산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공방을 구축하는 것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세부적인 업종은 그 이후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복합형을 한번 봅니다. 반려동물의 옷을 제조하는 소공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작업도 있겠고 일부 자동 생산도 있을 텐데 상세하게 본다면 주문 접수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주문 접수를 시스템으로 접목해서 고객 주문이 이루어지면 주문한
주문 내용을 즉시 생산 공정을 가동해서 그런 것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공방을 만든다는 건데 B2C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복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독형도 있지만 컨소시엄으로 구축돼서 3개 회사 이상을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기술 혁신형으로 본다면 기존의 냉장고를 생산하는 제조 소공인이 RFID 등 스마트 기술을 제품에 접목해서 자동 입출고 집계 가능한 이런 제품을 구현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독형이 있지만 유사한 업종끼리 묶어서 컨소시엄으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업종 10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이 선정은 순전히 제가 선정해 봤습니다. 특이합니다. 아마 1등이라고 보는 것 말고요. 관련된 작년에 선정된 기업이 600개 기업이 넘는데 업종을 디테일하게 따져봤더니 뭐 한 200여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특색 있는 아이템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1등이라기보다 10가지를 주요한 것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번 내용을 본다면 목공방을 기업화하는 것. 경남에 있는 어떤 목공방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제품을 고급진 제품을 많은 제품을 수제로 소량으로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업화해서 대량 생산한다는 것이 이 기업의 어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마감하고 도장도 마감하는 것을 통해서 디지털 목공 공정 도입하고 MES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기업의 목표였습니다. 성공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재 가공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량 생산하는 업체인데 디지털 목공 공정을 도입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저는 한번 그냥 첫 번째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1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봉제 의류 업체가 있는데 대규모 생산하는 업체, 뭐 수십억, 수백억 매출하는 업체가 포커스가 아니라 매출 5억, 10억, 20억 정도 되는 이런 업체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이 공정 과정의 상당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일정한 봉제 장비를 도입하고 임가공하는데도 제작 공정을 스마트화하는 이런 업체도 있었고요. 수영복을 제조하는데 제조하는 현장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를 도입하고 스마트화를 도입한 이런 업체들이 작년에 선정돼서 성공을 했습니다. 디자인 전문 회사를 한번 볼까요? 패턴을 생산하는데 스마트화하는 이런 기업도 작년에 선정됐고요. 패션 산업에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좀 낙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공인을 위한 맞춤 의복, MTM 이런 플랫폼 개발하는 이런 업체도 있었고요. 재단 장비랑 마커용 캐드를 도입하는 걸 통해서 의류 제작 공정을 스마트화하는 것도 작년에 선정이 됐고요. 재단 장비 도입을 통해서 아무래도 스마트화하는데 자동 장비가 빠질 수는 없죠. 그렇다 그래서 장비만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 스마트 공방 사업의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사업비에 재단 장비에 어떤 스마트한 자동 장비도 도입하는 것 플러스 제작 공정도 스마트하는 사업이 합리적인 스마트 공방의 어떤 사업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특색 사업 중에서 작년에 치과 기공소 꽤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치과 기공소 사업은 노포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오래된 사업장 많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수작업을 통해서였는데 이것이 매우 정교한 작업인데 여기에 치기공소에 스마트 생산 시스템과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것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치과 기공소는 스마트하지 않고 수작업 위주였는데 여기에 작년에 대대적으로 일단은 도입이 됐고요. 올해도 많은 치과 기공소 업체의 도전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노포 사업장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화하는 것, 그리고 치과 기공물을 의뢰하고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치과 기공소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번째라기보다는 하여튼 식품 제조 업체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특히 작년 코로나를
통해서 식품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원재료, 완제품 수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물 검출기, 그래서 그런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요. 이것을 이물 검출기를 활용하고 헬스업과 정보를 연동하는 것, 원재료의 재고와 고객 관리 시스템을 스마트한 헬스업도 구축하고, 어떤 기업은 홍삼 제조에 특화된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막걸리 양조장에 특화된 생산 관리 시스템 도입도 있었고요. 또 어떤 기업은 폐해조류를 원료로 재활용하는 이런 추출 스마트 공정 사업도 있었고요. 과채 주스를 생산하는 이런 공정 과정에도 스마트 공정이 도입이 됐고요. 인삼 제조하고 하는데 IoT 센서를 활용해서 스마트 농축 관리 시스템도 있었고요. 생산 공정에 가열 차규가 있는데 품질을 균일화되는 것, 그리고 원료 입고 포장 출하의 데이터 관리, 이런 것도 필요했었고요. 김 생산업체, 그리고 포장기를 도입하고요. 딱새우 제작 공정을 스마트한 업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방 혼합차 공정 과정에도 스마트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식품 제조업체들이 괄목할 만하게 작년에 많이 스마트 공방에 선정됐고요. 올해도 식품 제조업체의 어떤 도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판사도 그렇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기념패를 제작하는데 스마트 공방 시스템도 있고요. 어떤 출판사도 괄목할 만하게 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발 가방 제조사 작년에 특히 많았습니다. 신발 제조하는 기업이 전통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매우 대표님의 마인드도 만만치 않으신데 여기에 스마트화를 도입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뭐 성수동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전국에 신발 공장들, 신발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사상공단, 사하공단 많이 있고요. 신발 가방 제조사의 신발 패턴, 커팅하고 재단 공정을 자동화하고요. 내회피 접합 장비를 도입을 통한 신발 제작 공정 스마트화 꽤 많았고요. 뭐 패턴 관리 스마트 체계, 족부 정형 장비 도입을 통해서 주문 제작 공정을 스마트화하는 것 있었습니다. 신발 가방 제조사 도전 필요합니다. 완구 제조업에도 있었고요. 주문형 소량 서비스 생산업체 있었습니다. 10번째 볼까요? 비누 화장품 제조업에 많이 있습니다. 원료 배합하는데도 도전이 필요하고요. 캐릭터 비누 제조하는데 스마트 공정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10개의 업종들을 대표적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특색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전통적인 제조업에는 당연하게 스마트 공방 도입될 수 있겠죠. 플라스틱 사출업, 도자기 공장에도 있고요. 기계 제조사 전통적으로 많습니다. 매우 많죠. 기계 제조사 대부분의 스마트 공방 도입 안 될 만한 기업이 없겠고요. 소재 부품 제조사 마찬가지로 필요하겠고요. 기타 제조, 뭐 태양광 발전, 전기 판넬,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 많죠. 뭐 자궁 경부암 진단 키트 조립 자동화를 하는 기업에 작년에 선정이 됐고요. 스마트팜 많이 필요합니다. 원격 제어기를 개발 공급하는데 휴대폰의 어떤 디지털화도 도입도 있었고요.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도전이 필요하겠고요. 특색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런 데에 도전해도 될까 하는 대표님들 과감히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한 작년에 선정된 업종들을 골라서 오늘 영상을 담았고요. 스마트 공방의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은 서류 평가합니다. 1차로. 그 다음에 고득점 순으로 발표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그러면 희한하게 스마트 팩토리는 그렇지 않은데 스마트 공방 이사업 발표 평가합니다. 발표가 특별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기업을 선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가점 챙겨야 될 것이고요. 작년 경쟁률은 높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공장 이 관련된 업체들이 스마트 공방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과연 3대1이 될지 5대1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대표님 마인드만 제대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공방 2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 및 사업계획서 준비 만만치 않죠. 오늘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을 정리하면
2월 20일까지였고 총 사업이 7천만 원인데 정부 4,900입니다. 뭐 나머지 있지만 대표님 1,000만 원 대응 투자하는 것으로 대응 투자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공방 합격 방법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7가지 합격 방법의 노하우를 담을 예정입니다. 선정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진단은 아래 무료 상담 신청서는 설명문에 있는 내용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7가지 합격 방법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